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서울 사지 마라, 수도권 사지 마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입찰을 할 때 무주택이 아니면 입찰을 못 하냐라고 가능합니다. 어떻게? 수도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 최근에 낙찰받고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게 배 아플 정도로 많이 났는데 딱 이틀 만에 팔아서 뭐 1억 네. 2천, 5일 만에 1억 5천, 네. 일주일 만에 1억 6천. 정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이 기회네요. 안녕하세요. MJ경매스쿨의 MJ입니다.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의 혜진입니다. 혜진님 유튜브 영상에 또 처음 이렇게 네, 출연을 맞아요. 하셨는데 경매도 처음이시죠? 네, 완전 초보입니다. 근데 갭 투자는 또 잘하시잖아요. 아, 잘하는 거 아니고. 뭐 어쨌든 돈만 벌면 되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혜진님하고 같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 거냐면 대출 명의에 따른 경매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님도 경매 물건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결과를 보면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 25평, 32평 이런 아파트들은 낙찰이 거의 되기도 힘들고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낙찰가가 높으니까 수익이 거의 안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경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매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대표님이 항상 종목을 낮춰라. 빌라 오. 같은 것도 잘 보시고 대형 맞아요. 아파트 보시고 네. 또 요즘은 이제 수도권 규제가 심하니까 음. 그쪽을 또 보시더라고요. 뭐 공부하시고 오셨나요? 아, 아니요.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서울 사지 마라, 수도권 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을 계속 막았을 때 역으로 저희는 수도권을 경매 투자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서울과 이제 경기권 규제 지역의 무주택 명의로는 입찰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입찰을 할 때 무주택이 아니면 입찰을 못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니 내가 서울에 집 산다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아, 거죠. 그렇긴 한데 대출이 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출 없이 잔금을 내면 되죠. 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뭐 2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억 3천 정도를 싸게 받잖아요. 그럼 대출 없이 뭐 내가 자력만 되면 1억 2천에 낙찰을 받고 뭐 2억 2천에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최근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5주택이었거든요. 네. 서울에 빌라를 낙찰 받았어요. 1억 2천에 서울에 2억 4천짜리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취득세도 13.2%겠죠. 네, 다주택이니까. 근데 13%를 내도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무주택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낙찰을 받고 파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많이 들어와서 주로 이제 서울 빌라를 단기 투자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자,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도 마찬가지 뭐 인천, 광주, 시흥, 고양, 의정부, 구리 이런 지역 또한 대출이 안 돼요. 3개월 전까지 됐는데 맞아요. 갑자기. 1주택이 됐는데 갑자기 대출이 묶여가지고 저희도 참 난감하거든요. 근데 대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고요. 근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간 2년간 대출이 제한된다. 이런 핸디캡이 붙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이제 P2P 대부업체에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수도권에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아파트나 빌라는 P2P를 써도 팔아서 남는 게 더 크면은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P2P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통 P2P는 신용도나 이런 걸 잘 안 봐요. 이 담보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출을 해주는 데는 그냥 근저당 설정만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면 전입세대 떼야 되고 등초본 떼야 되고 국세지방세 완납 떼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넣고 오만 거 다 넣잖아요. 근데 P2P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근저당 설정만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깐깐하게 하면은 이제 뭐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신용등급도 안 봐요. 그럼 오히려 금리는 18%. 8%. 네, 4배 정도.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는 12%로 받았거든요. 흡수물건 이렇게 한 번씩 받을 때. 근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몰랐네. 높아요. 최대한 최저가로 받아서 그거를 내고도 남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P2P 활용하기 제일 좋은 물건은 지금 많은 게 허급 포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허급 포기는 공실이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손님을 잡아놓고
낙찰을 받고 문 닫고 바로 팔아. 그럼 한두 달만 P2P 쓰고? 그렇죠. 예, 한 3개월만 써도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안 라고. 해본 대출이라서 조금 무섭거든요. 네, 네, 무서울 필요는 전혀 네,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자만 많이 주면 뭐 어. P2P 써도 되고 1억 남고 1,000만 원 준다. 그렇게 오. 생각하시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규제를 P2P를 쓰든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아니면 내 돈으로 타는지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지방. 지방 하면 광역시가 다 포함이 되겠죠.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이런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엄청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경매 하시는 분들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도권으로 가서 경쟁 없이 낙찰을 받는 게 오히려 저는 반대적으로 기회일 수 있다. 지방은 이제 공시가 2억이야. 취득세 제한 없이 낙찰 받고 1%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 2억이 넘는 경우는 1180이죠. 1180이 취득세로 가능하다. 그리고 뭐 지방 2억 이하 다주택 대출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는 이제 85제곱미터 이상인데 매매 사업자를 쓰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꺼리는데 대형 아파트가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5억짜리를 3억에 받아요. 5억에 팔아요. 2억이 남아요. 건물가가 한 70% 잡으면 7대3이면 건물 부가세가 3,500. 3,500 빼도 1억 5천이 남는 거죠. 거기서 매매 사업자.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형 아파트인데 가액이 엄청 낮은 것들이 있어요. 2억이야. 1억에 받아서 뭐 1억 5천에 팔아요. 그러면 부가세가 1억 5천에 팔았을 때 뭐 70%라고 하면은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얼마 안 되죠. 가액이 내려가니까. 한 1,000만 원 내요. 그럼 매매사업자 하면 되죠. 소득세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안 좋은 경우가 3억에 받아서 3억 5천에 팔아요. 부가세 3,500이에요. 남는 게 없죠. 갭이 작으면 아예 그렇죠. 덩치가 작은 거를 하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두 가지. 갭이 많거나 가액이 낮거나. 그리고 부가세 내기가 좀 어중간한 것들은 이제 뭐 패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내고 판매를 하셔도 가능하다.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오피스텔, 빌라, 주택, 상가, 공장. 뭘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여기서. 빌라요. 빌라. 빌라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제가 맞았죠. 했던 투자 중에 보통 한 300%, 200% 이상 잘한다는데 빌라는 한 200에서 300%를 다 내봤거든요. 근데 아파트로는 그렇게 못 내봤어요. 200% 이렇게 300%는. 소액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빌라고 빌라를 예전에는 지방 광역시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일단 수요가 많아요. 살 사람이 많아요. 그럼 너무 좋네요. 네, 지방은 전화가 안 오는데 거기는 얼마면 바로 팔아줄게. 낙찰도 최근 들어서 받은 게 그래도 한 7, 8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 빌라만. 네. 분위기가 다 괜찮아요. 빌라가 최대 단점이 안 팔릴까봐잖아요. 그렇죠. 이제 빌라의 단점이 하나가 없어진 거네요. 저희가 한 빌라 투자만 10년 넘게 했으니까 지방에서 했던 빌라 투자 방법을 가지고 서울에 왔을 때 과연 먹힐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더 잘 먹히더라는 거죠. 예. 진짜 안 팔리는 거를 힘들게 팔았던 그 기술을 가지고 서울 오니까 너무 쉽게 팔리더라. 서울이나 경기권의 빌라를 하시는 게 가장 회전이 빠르고 수익이 많다. 또 오피스텔 괜찮아요 지금. 오피가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팔리는 오피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오피스텔 단타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빌라하고 오피하고 취득세 빼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생긴 것도 똑같고. 매도를 할 때는 매수자가 오피라고 하면 좀 꺼리지 않나요?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입찰을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수요를 잡아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꺼리는 오피가 있고 여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오피도 사야 돼요. 그런 데는 오피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팔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죠. 오피스텔이라는 걸 이제 하나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도 저는 한 100가지 나올 것 같아요. 시골의 오피스텔, 부산의 오피스텔, 대구의 오피스텔, 대단지 오피스텔, 나홀로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 얘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아파트형 오피스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팔아보면서 느낀 게 수도권이 제일 잘 팔린다. 시골이 안 팔려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략 취득세 한 4배 정도 내면은 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고 오피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투자용으로도 사고 실거주로도 사고. 수도권 오피는 오르나요? 서로 오릅니다. 인천도 예전에 올랐어요. 수도권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피가 좋은 게 다주택이 또 입찰을 할 수가 있죠. 한가로 보니까 처음에 지금 명의가 없으신 분도 수도권의 오피스텔을 낙찰받아서 단타 가능하다.
그럼 수도권에 무주택만 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피스텔은 상관없나요? 네, 오피는 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수도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 건물분 부가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거의 부가세가 붙고요. 지방은 부가세 없이 주거라는 거 인정을 하면은 건물분 부가세 안 내고 거의 다 팔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내가 알고 알고 있어요. 들어가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하자들이 있죠. 가장임차인, 유치권, 건물만 매각, 신탁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낙찰받고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게 신탁구매죠. 배 아플 정도로 많이 났는데 딱 이틀 만에 팔아서 뭐 1억 네. 2천, 5일 만에 1억 5천, 네. 일주일 만에 1억 6천 이렇게 남긴 게 이제 신탁구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자, 종목, 아파트 얘가 다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판단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준비가 됐다는 말이 공부가 됐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내가 다 보고 5분 안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5분도 길죠. 보통 한 10초도 안 걸려요. 물건 네. 보고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보고는 네. 음. 그렇게 하려면은 MG에서 강의를 들으면 되나요? 한 뭐 100개 정도 물려보면 네. 빨리빨리 판단을 하죠. 내가 음. 많이 벌어보고 음. 많이 물려보면은 이제 음. 기준이 생기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이런 물건들 2억 8천인데 1억 1,500. 근데 제가 이런 빌라를 했을 때 교과서처럼 나오더라고요. 조건들이. 오, 뭘까요? 빌라 볼 때 보통 뭐 봐요? 조망체가, 그렇죠. 배울 때 조망체가. 엣지, 연식? 연식도 중요하죠. 뭐 순간기 뭐 이런 것들 다 네. 중요한데 서울은 처음에 조망, 두 번째 채광, 세 번째 구조. 방 하나짜리가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 2개. 방이 2개 되려면 한 전용 9평 이상? 9평 이상? 예, 돼야지 보통 2개를 해도 좀 넓게 뺄 수 있고 한 7평, 6평? 이런 애들은 방이 2개라고 해도 방이 작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는 게 이제 수요죠. 여기는 뭐 이 정도 하면 팔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격. 이 순서로 잡고 상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갭을 보통 최소 5천, 최대 1억. 저희가 어제 명도한 빌라가 있거든요. 네. 한 1억 6천인가 7천에 받았는데 지금 부동산에 냈을 때 3억 2천에 팔아줄게. 뭐 처음 조사할 때 2억 6, 7천이었는데 네.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역. 근데 그 그러면- 구마다 틀리더라고요. 갭이 막 부산 지방에 3, 4천 갭 하다가 서울 네. 가니까 이제 갭이 늘어나니까 우와. 정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네요. 지금 이제 무주택 주택자가. 빌리든지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말은 안 되지만 한 달에 하나씩 사고 팔고 한다라고 하면 뭐 1년에 12개니까 5천씩 번다 치면 6억 정도를 벌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2달 정도 걸리니까 네. 6번. 그리고 지금 수도권 비규제 아파트 안 들어와요. 비규제가 더 안 들어와요. 대출이 딱 막히면서. 왜냐면 서울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무주택으로 서울 가지 굳이 그거 가지고 아리까리한데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평택, 광주, 고양 이런 데 아파트들이 유찰이 많이 되고 특히 평택은 또 물량도 많거든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더 못 들어요. 그 중에 물량에 관계없이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잡아서 단타를 쳐도 괜찮다. 낙찰 확률이 서울보다 높겠네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이 낙찰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서울은 무주택으로 우리 같이 빌라를 낙찰 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아파트 좋은 걸 살려고 하지. 그래서 서울은 거의 안 들어오고 보통 이런 애들은 실거주 들어오면 떨어지는 거고 실거주 안 들어오면 받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대형 더 안 들어오겠죠. 하나씩 이제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더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4억인데 2억까지 떨어진 와. 김포 아파트 매매가가 3억 한 초반 정도 되거든요. 부가세 내도 뭐 부가세 내도 남겠고 부가세를 또 안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안 들어오는데 얘도 또 괜찮아요. 서울보다는 조금 수요가 없는데 비규제 빌라, 수도권 비규제 빌라, 파주 고양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애들도 가격이 없거든요.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3억에 내놓고 1억 5천에 팔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컴비가 무조건 1,000만 원? 수수료 무조건 1,000만 원이고 중개사 보낸 게 예, 입금 뭐 1억 5천에 그러니까. 뭐 주면 내가 뭐 1억 8천에 팔아서 금해줄게 이런 그런 식으로. 식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오피 수도권 오피스텔 중에 얘는 딱 정석이거든요. 84 방 3개 화장실 2개 3억에서 1억 6천까지 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오피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쵸. 단타를 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실거주자는 오피를 사기도 싫고 실거주 오피를 살 사람이 경매에 참여할 확률이 낮다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싸게 받아서 깔끔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실거주자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틈새, 경쟁이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입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만 하다가 계속 폐찰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쵸. 이제 빨리 오피 네. 빌라로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오피랑 빌라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과연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낙찰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실제 판매를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